오늘은 저와 함께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영어 단어 10가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우리가 영어를 잘 못하면은 뉴스 같은 거가 나올 때 좀 알아듣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즘 많이 나온 거, 이번 아젠다가 뭐야? 라는 말 정말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게 아젠다인데, 이 사람과 내가 서로 재고 있어서 쟤네, 이 아젠다가 아니라 이 아젠다의 의미는 바로 안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회의의 주제, 뭐 해야 될 회의의 뭐 토론 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아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 우리 오늘 아젠다가 뭐지? What's the agenda of the meeting? 그러니까 이 회의의 아젠다, 안건이 뭡니까? 라는 뜻이 바로 agenda가 되겠죠. 자, 여기서 A 발음이 원래는 발음이 죽어서 agenda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영어가 아니라서 A를 아 발음으로 소리를 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agenda라고 해도 되고 agenda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좋은 표현은 A를 아 발음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agenda. 그래서 이거의 뜻은 뭐다? 안건이나 회의의 시간에 다뤄야 될 주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agenda, 얘랑 schedule 두 개를 헷갈려요. 여러분, schedule은 내가 해야 될 일정을 의미합니다. I have a lot of schedules 라고 하면은 그냥 내가 일정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냥 바쁜 사람입니다. 근데 I can't find any agendas on the meeting 이라고 했으면은 그냥 그 회의에서 어떠한 안건도 찾을 수 없다라는 뜻이 돼요. 의미가 조금은 다르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뉴스를 딱 봤을 때 요즘 뭐 ABC는 아젠다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이 사람의 의견, 회의의 내용이 좀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나오는 게 바로 프레임이에요. 뭐 A적인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가 정치를 할 때는 하나의 특정한 프레임에 갇혀서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라는 이런 신문 기사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될 겁니다. 많이 보죠, 여러분. 그럼 이 프레임이 뭐냐? 이 프레임 하면 원래는 F 발음이에요. 그래서 A는 A 발음이 납니다. 읽으면 frame. 이렇게 읽어야 돼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frame. 그래서 틀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창문에 틀이 보이죠? 그래서 the frame of the window 하면은 그 창문에 틀이 됩니다. 여러분, 안경틀 the frame of glasses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게 틀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일까요? 프레임에 갇혀 있다. 그럼 너는 네가 항상 보는 하나의 관점이 정해져 있어. 일정한 틀에 갇혀 있어 라는 말이 프레임이 됩니다. 물론 이거를 여러분 영상에서는 프레임이 그 틀이죠. 그 틀에서 나오는 거니까 피사체가 움직이는 뭐 속도라든지 그런 거를 의미하지만 여기까지는 너무 어렵고 일단은 frame이라고 하면은 뭐다? 틀이다. 그래서 액자 하면은 a picture of a frame 이라고 하면은 액자가 된다. 요 정도만 기억하시죠. 여러분, 자동차 좋아하시죠? 자동차에서 이런 말 해요. 이거 프레임이 되게 단단한데 틀 밑에 이렇게 쫙 까는 그 H빔처럼 생긴 그 틀을 우리는 frame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게 요게 또 핫했죠. 며칠 전에 그 서울시청에서 퀴어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런 표현 많이 들어봤나요? 이렇게 무지개 깃발이 이렇게 나오고 퀴어 축제라고 하는데 이 퀴어가 많은 분들이 뭔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퀴어는 영어로 queer, QU 발음이에요. 입술을 앞으로 쭉 내밀면서 queer 라고 발음합니다. queer. 그래서 이거는 원래 형용사를 써 뭔가 괴상한, 이상한 이란 뜻이에요. 그 얘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얼굴 표정을 쳤어요. 그러면은 Frank has a queer face 라고 할 수 있습니다. Don't talk to him. He is queer. 이렇게 형용사를 써 뭔가 귀괴하고 되게 약간 비정상적인 거 이런 거를 queer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1800년대에는 여러분 정상적이 않은 사람, 그래서 동성애자를 queer라고 영어에서는 불렀습니다. 이게 사실은 옛날에는 정말로 부정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하면은 정말 큰일 납니다. 싸울 정도로 아주 안 좋은 말이었는데 이게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모든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이런 레즈비언, 게이 이런 말을 통째적으로 퀴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문에서 가끔씩 퀴어 축제를 보게 되면은 성평등론자를 퀴어라고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 나온 거는 우리 코로나 뉴스를 보게 되면은 심심치 않게 더블링이라는 표현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더블링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덤블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덤블링은 아니고 더블링이라고 해요. 이 더블링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일단은 이거 보시죠. ing를 지우면은 더블이라고 합니다. 묻고 더블로 가. 이름을 많이 들어봤죠. 더블.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블이라고 해요. 그 텍스트 할 때 2배로 줄 때 우리는 더블이라고 합니다. 더블. 영어는 더블이 아니라 더블. 그래서 더블링 하면은 숫자가 2배가 되는 거를 더블링이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어제 코로나가 10,000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거의 22,000명 정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어제보다 숫자가 2배가 됐네. 그래서 코로나가 더블링이 됐다라는 표현이 바로 더블링, 2배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얘를 동사로 쓰게 되면은 2배가 되다라는 뜻 또는 2개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can you double blanket? 라고 하면은 담요를 2장 깔아줄 수 있니? 라는 뜻이 되고 membership almost doubled in a year 라고 하면은 멤버십 비용이 2배가 됐다라는 동사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뉴스에서 이제는 더블링을 보게 되면 수치가 2배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다음 나오는 거는 핫라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통일부에서 남북 관계에 있어서 핫라인이 정말 많이 돼요.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핫라인을 없애려고 한다라는 표현인데 이게 사실은 핫라인이 영어입니다. 이게 옛날에 냉전 시대 때 워싱턴 DC랑 크렘린궁이랑 서로 연락하는 전화 통신 회선을 영어에서는 핫라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핫라인의 뜻이 뭐다? 정말 긴급한 상황일 때 전화를 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핫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면 돼요. Frank is going to shut down the hotline 하면은 그 직통 전화를 폐쇄할 것이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가끔씩 핫라인이 없어졌다 라고 하면은 직통 전화가 없어졌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어는 바로 서빙이라는 단어. 여러분 혹시 홀서빙 이름을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벼룩시장 신문지를 딱 펼쳤을 때 홀서빙 구함 이런 표현들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서빙이라는 말이 뭘까요? 제가 얼마 전에 맥도날드를 갔는데 여기 모니터에 이렇게 serving이라는 표현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serving은 serve라는 동사에서 나온 겁니다. 봉사하다, 제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내가 봉사하고 있거나 뭔가를 제공하고 있으면은 serve라는 동사에 ing를 써서 serving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제공하고 있는 거니까 음식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는 표현을 serv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맥도날드에 serving이 나왔다는 소리는 지금 뭔가를 만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 홀 서빙 이건 무슨 뜻일까요? 홀 서빙은 이 홀에서 어떤 음식을 제공해주고 갖다 주는 걸 의미하죠. 그래가지고 음식을 나르는 것이라는 표현이 여기서는 serving이 됩니다. 물론 이건 여러분 봉사하다라는 뜻에 가까워요. serve라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거나 아니면 종교적인 일을 할 때도 serve라는 동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erver 하면은 봉사자라는 뜻이 되고 식당에서는 봉사하는 사람이니까 종업원들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만 여러분 기억하면은 이제 서빙이라는 단어 딱 들어서 얘는 serve라는 봉사하다, 제공하다에서 왔구나. 그래서 serving, 봉사하는 것, 제공하고 있는 것, 음식을 만들고 있는 것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다음은 여러분 제가 이거 재밌게 이거 써봤습니다. 이거 요즘 MZ 세대들이 이 한국어를 이렇게 써요. 그래서 H 발음은 흐 발음이고
O는 O와 어에 가까운 발음, X 발음은 키역 시옷 발음, Y는 이읍 발음이죠. 그래서 혹시, 혹시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근데 요거를 여러분 그냥 한국말로 혹시예요, 혹시. 혹시 너 HOXY 이렇게 가끔씩 쓰는 애들이 있는데 요걸 딱 보는 순간 아 이게 혹시라는 뜻이구나 라고 여러분 이 정도의 영어는 읽을 줄 알아야지만 이제 누구한테 무시를 당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떤 배너를 봤을 때 이렇게 제가 버거킹에 봤을 때 요거 표현을 봤습니다. 이렇게 써 있다고 있으면은 아 HOXY가 머지가 아니라 얘는 그냥 한국말입니다. 혹시를 바꿔놓은 말이다. 그냥 재밌게 마케팅 용어로 표현한 겁니다. 자, 다음에 요즘 또 MZ세대에서 정말 핫하게 뜨고 있어요. 핫의 의미는 뜨거운이라는 뜻이죠. 뜨겁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해주고 있는 바로 크러플이 되겠습니다. 혹시 크러플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처음 보셨나요? 크러플. 이 크러플이 뭐냐면은 바로 요 두 개를 합친 말을 크러플이라고 해요. 자, 앞에 있는 거는 croissant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초승달 모양의 빵을 croissant. 영어는 되게 발음이 셉니다. croissant. 이렇게 발음하고 프랑스어는 이게 사실 프랑스 빵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크로와상이라고 하죠. 크로와상이랑 발음이 거의 비슷해요. croissant, croissant 이렇게 발음합니다. 어쨌든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어로는 croissant라고 하죠. 뒤에는 waffl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로와상과 와플을 합쳐놓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크로와상 빵을 와플 기계에 쭉 찍어서 만든 거를 우리는 크러플이라고 합니다. 이 젊은 사람들 요즘 또 디저트로 엄청나게 인기가 좋은 아주 핫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는 크러플. 영어로 읽으면 크러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요거를 제가 저희 원어민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Have you heard about croffle? 하니까 뭔지 몰랐습니다. 처음에. 가만히 생각하다가 아, 나 그거 들어본 것 같아. croissant and waffle의 합성어죠. 그래서 it is a compound word of croissant and a waffle 이라고 할 수 있는 크러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카페나 어디 갔을 때 시켜서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달달하고 맛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카페나 아니면 식당에 갔을 때 특히 요즘은 뭐 코로나 시대로 인해 가지고 1인 가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럴 때 보면은 이렇게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게 보이시나요? 카페에 갔을 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픽업과 리턴. 요게 픽업 and return 이라는 단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픽업 얘가 서로 떨어져 있으면은 누구를 데려 가다라는 뜻이 되지만 픽업이 붙어 있으면은 뭔가를 가서 이렇게 가져오는 곳을 우리는 픽업이라고 합니다. 카페에 갔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주문을 하고 음료 나왔습니다 라고 했으면은 혹시 한국어가 없더라도 혹시 이렇게 생긴 단어를 봤다? 그럼 거기에 가서 음식을 가져오면 돼요. 왜 픽업이냐면 픽이 뭔가를 집는 거예요. 집어서 올리는 것. 그러니까 가져오는 곳이죠. 그래서 픽업이 되는 거고 return의 의미는 여러분 turn이 뭡니까? 도는 거죠. turn. 그래서 turn left. 그래서 우리가 운전할 때 이렇게 돌죠. U자 형태로 돌죠. 그래서 이거를 U-turn이라고 합니다. 뉴턴이 아니라 U-turn이에요. 그래서 근데 turn, 돌다라는 뜻인데 앞에 re가 있다는 소리는 re는 다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도는 거니까 얘가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니까 되돌려 주다라는 뜻이 return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pick up and return. If you see the sign pick up and return at coffee shops, 이거의 의미는 바로 뭐다? 가서 가져오는 거 그리고 식기나 뭔가를 반납하는 곳이 return이라는 뜻이 되죠. 앞으로 여러분 이제는 커피숍에 갔을 때 이거 딱 보면은 아 pick up, return 두 개 확실히 구별하고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은 마찬가지로 커피숍에 갔을 때 제가 어디 커피숍을 갔는데 이렇게 딱 써 있는 거예요. 이걸 딱 본 순간 야 이거
영어를 모르면은 이게 무슨 음료인지도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ten이에요. in tangerine. 이 10을 나한테 달라는 거죠. 10을 줘. tangerine. 그래서 tangerine의 의미는 천혜향입니다. 천혜향. 약간 오렌지보다는 조금 작고 귤보다는 조금 큰 그런 종류의 오렌지 같은 것들을 우리는 tangerine이라고 하죠. 그럼 감귤, 밀감이라고 하죠. 그거는 mandarine이라고 하고 얘는 tangerine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와 함께 10가지 단어를 공부해봤는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요즘 정말 많은 젊은 사람들 그리고 마케팅 용어 심지어 뉴스에서도 이제는 한자가 아닌 영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모르면은 내가 조금 이해력이 부족한가? 아니면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약간 알쏭달쏭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 영어 단어를 저와 함께 한번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보시죠. 내가 영어 읽기가 약하다? 그리고 어떻게 영어를 읽고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저희 프랭크쌤 영어 여기에 오시면은 제가 읽는 방법부터 체계적으로 제대로 만들어놨습니다. 저와 함께 한번 시작해 보시죠. 지금까지 강사의 프랭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